아무것도 없는 여백에 T자를 딱 그리면 여기가 바로 차변, 왼편이 되는 것이고 오른편이 대변이 되는 것인데, 자, 등호를 기준으로 이 차변이 바로 왼쪽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자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부채를, 오른쪽 하단에 자본을 기록하죠. 그런 부채 자본 항목들을 쭉 나열하면 그 부채와 자본의 총 금액과 왼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의 각 항목들, 뭐 매출 채권이니 재고자산이니 현금이니 그런 항목들을 쭉 나열해서 적으면 그 금액들을 오른쪽 부채와 자본의 총액과 자산 총액이, 왼쪽의 자산 총액이 항상 일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일치하는 어떤 현상을 발견하시면 노벨 회계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성립합니다. 예외 없이. 자, 이런 등호의 관계를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계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자본은요, 종속적인 개념이에요. 즉,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거지. 결론은 간단해요. 자본은 회계등식에서도 봤었지만, 자, 등호 오른쪽에 있는 부채를 요걸 하나 등식으로 본다고, 요걸 하나 등식으로 이해해 봐요. 그러면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하나씩 느껴지십니까? 자, 등호 오른쪽의 부채를 등호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알고 이항하게 되겠죠? 그럼 뭡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인데,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라는 개념에서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순자산의 의미가 뭡니까? 그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서 빚을 뺀 나머지 그야말로 나의 순자산, 그런 개념입니다. 즉 자본은 순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불리기도 해요. 자,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죠. 회계 등식입니다. 자,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한 이름이 붙느냐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부채는 어떤 거래 전후로 일정합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자본이 증가했어. 어떤 거래로 인해. 그러면 그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자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계 등식 성립해야 되니까 항상. 또는 부채는 여전히 일정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어떤 거래 전후로. 근데 어떤 거래로 인해 자본이 감소했어. 그럼 필연적으로 회계 등식이 성립하려면 자산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채가 아닌 자산이 어떤 거래 전후로 일정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면 그만큼, 어떤 거래로 인해 자본이 증가하면 그만큼 부채가 감소해야 돼요. 왜? 회계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부채가 증가해야 이 회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일정할 경우 자본이 증가하면 또는 감소하면 부채도 동시에 그만큼 감소 또는 증가합니다. 즉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는 그만큼 감소, 자본이 감소하면 부채는 그만큼 증가합니다. 앞에 자본이 증가하면 자산은 그만큼 증가. 자본이 감소하면 그만큼 자산이 감소였죠. 근데 이 자본과 부채의 증가 감소 관계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수익과 비용을 나열한 것이고 표시한 것이고 그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 그래서 특정 회계 기간에 낸 이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자, 이 당기순이익만큼 어떻습니까?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죠. 여러분들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회계 원리 때 배우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의 맨 밑에 온 엔드 오브 라인에 오는 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이익의 반대인 손실이 나면, 즉 비용이 수익보다 더 크면 이익잉여금은 그 손실난 만큼 감소하겠죠.
뭐 일반적인 경우로 보통 이익이 나니까 우리는 그냥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그냥 외웁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서에 오타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만큼 뭐가? 미처분 이익여금. 그냥 미처분 빼시고 그냥 이익여금 증가한다. 이익여금 자본입니다, 여러분. 자, 이 단기순이익을 매개로 해서 손익계산서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이 보조장부 간에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익이라는 게 수익에서 비용 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다음에 수익이 증가하면요. 그렇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죠. 수익이 감소하면요. 이익은 감소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수익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하는 겁니다. 비용이 만약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하는 것이죠. 이 수익과 비용, 이익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즉 증가 또는 감소하면 그만큼 이익여금이 증가 감소하는 것이죠. 이익여금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도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요 이익여금의 증가 감소를 보여주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을 표시하잖아요. 자본의 하위 항목 중에 하나가 이익여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익이 증가했다? 그렇죠. 이익여금이 증가하죠. 즉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죠. 왜? 이익여금은 자본의 하위 항목으로서 하나의 그렇죠? 자본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이익여금 폴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여금이 증가, 결국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익이 그럼 감소하면 이익여금이 감소, 자본이 감소하는 것이죠.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회계등식 떠올려 보세요. 자본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부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면 자산이 증가하죠. 또는 자산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면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가 그만큼 감소해야 됩니다. 회계등식 성립하려면 수익과 비용의 증가 감소 앞서 살펴봤죠? 그건 단기순이익의 증가 감소로 연결되죠. 단기순이익의 증가 감소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감소로 연결됩니다. 자, 부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할 경우 자본이 증가하면 자산도 동시에 그만큼 증가. 자본이 감소하면 자산도 동시에 그만큼 감소. 단기순이익의 증가 감소는 이익잉여금 증가 감소로 연결되고, 그렇죠? 네. 자본의 감소는 자산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부채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소득 처분이라는 개념을 우리 배워봅시다. 유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소득 처분은. 먼저 유보에 대해 살펴보죠. 법인세법 처음 공부할 때 이 소득 처분에 대한 이 개념, 특히 유보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게 회계랑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한 번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볼 때는 어떤 내용이 있나 편하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좀 집중하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한 세 번째쯤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반복이 최고입니다. 자, 일단 소득 처분의 개념 살펴볼게요. 두 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실제 사례 등까지 한번 해봐야 정확하게 이해되니까 일단 소득 처분의 개념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인 이해는 뒤에 가서 천천히 누적해서 쌓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업 회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여기서 말하는 결산서는 손익계산서겠죠? 결국 당기순이익, 우리 회계에서 배웠던 당기순이익과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세법에서의 각사변동소득금액의 차액. 결국 여기까지의 내용은 당기순이익과 각사변동소득금액의 차이 금액. 여러분 입금산입, 입금물산입, 송금산입, 송금물산입 이런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이 발생하면 즉
당기순이익에 이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을 더하고 뺀 결과물이 각사변동소득 금액이죠. 그러면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당기순이익과 각사변동소득 금액의 차익이 발생한 거지. 그런데 그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세무조정이죠. 그래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 금액이라는 게 결국 세무조정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 그게 누구한테 결국 귀속되느냐? 그 귀속 주체를 구분해서 뭔가 확정하는 절차예요. 여러분들의 일단 소득처분이라는 게 세무조정 금액에 받는 사람, 귀속되는 사람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이 소득처분의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유보라는 개념이 있고요. 유보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사회유출 소득처분이라고 하죠. 사회유출. 그리고 기타 소득처분, 기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소득처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 법인세법 총론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론으로 가서 입금이 어떤 게 있고 손금이 어떤 게 있고 등을 배웁니다. 결국 요 소득처분을 우리가 배우는 데까지가 바로 법인세법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유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유보소득처분이 뭐냐 개념을 살펴볼게요. 먼저 일단 자 아래 그림을 잘 보시면 세무조정으로 인해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겠죠. 결국 이 유보라는 또는 마이너스 유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삼각형 세모라는 게 마이너스 유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보와 반대부호의 유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낯선 용어가 툭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회계에서의 재무상태표죠. 그리고 세법에서의 재무상태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계도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세법도 재무상태표를 만드나 보다. 그런데 회계 재무상태표의 자본과 세법 재무상태표의 자본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어떤 항목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는데 그 소득처분이 바로 유보 마이너스 유보라 이거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발생했네? 그럼 그 차이를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이 차이가 있대. 그럼 그 차이 금액에 대해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을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런 얘기네. 회계 자본과 세법 자본이 차이가 없으면 그렇지.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이 없는 거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회계 자본과 세법 자본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 금액만큼을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조정을 한다면 결국 세법 자본을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 그렇지. 회계 자본의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금액을 더하고 빼고 한 결과가 세법 자본이네.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자 그러면 어떤 때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 어떤 때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하냐 이거지.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자본과 세법자본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보로 소득 처분하냐 이거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회계자본보다 세법자본이 클 때 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 여러분, 회계 등식을 여러분들이 배웠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회계 등식이 뭡니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죠.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 자본 여러분 자산 플러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요 회계 등식은 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자 부채가 같다라고 볼게요, 여러분. 즉 회계 부채랑 세법 부채가 같다라고 가정을 때리고 자 그럴 때 즉 부채가 같을 때 회계자본과 세법자본 즉 세법자본이 회계자본보다 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본이란 거는요 찌꺼기예요. 갑자기 웬 찌꺼기야? 자본이란 건 회계 등식에서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요걸 살짝 변형하면 즉 등호 오른쪽에 있는 부채를 등호 왼쪽으로 넘기면 자본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즉 뭡니까? 등호 오른쪽에 자본만 남죠? 즉 자본은 등호 왼쪽에 뭐가 남습니까? 그렇지. 부채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달고 오죠? 즉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예요. 그럼 결국 자 부채는 같아요. 세법이나 회계나. 근데 자본은 차이가 있대. 즉 세법 자본이 부채 자본보다 크대. 왜 그럴까요? 그렇지. 왜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클까? 그렇습니다.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본이라는 건 자산 부채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적인 2차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즉 자산 부채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라 이거지. 즉 자본이란 건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종속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큰 이유는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회계 자산과 세법 자산은 같아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놓고 볼게요. 그런데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크대. 그럼 여러분 다시 회계 등식으로 돌아갑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인데 이번에 회계 자산과 부채 자산, 세법 자산 간에 차이가 없대. 근데 회계 자본보다 세법 자본이 크대. 회계 등식 머리 떠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산은 똑같대. 회계 자산, 세법 자산. 근데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크대. 그러면 뭐 때문에 세법 자본이 부채 자본보다 클까요? 그렇지. 부채 차이 때문에. 근데 이 부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있죠, 여러분. 마이너스. 그럼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세법 자본보다 회계 자본이 큰 이유는 자산은 둘이 같습니다. 회계 자산이나 세법 자산이나. 자산은 같을 경우 회계
자본이 세법 자본보다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회계 부채가 세법 부채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결국 제가 뒤에 사례를 갖고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왜 이런 건지 일단 받아들이시죠. 자, 정리합니다.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클 때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그러면 세법 자본보다 회계 자본이 어떤 경우에 더 크냐? 자, 같은 자자죠? 그러니까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클 때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크다. 결국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클 경우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 얘기지.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큰 이유는 세법 부채가 회계 부채보다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럴 때도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거지. 결국 뭐다? 회계 부채가 세법 부채보다 클 경우에 그 차이 금액만큼을 역시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법 자산보다 회계 자산이 클 때 그 차이 금액만큼을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세법 부채가 회계 부채보다 작을 때 그 차이 금액을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유보라는 건 유보와 반대 유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유보와 반대 개념의 반대 부호의 소득 처분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뭡니까? 그렇죠. 유보는 어떤 경우에 있어요?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클 경우 그 차이 금액을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그럼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은요? 그렇지. 회계 자본이 세법 자본보다 클 때 그 차이 금액만큼을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거지. 그러면 회계 자본이 어떤 경우에 세법 자본보다 큽니까? 그렇지. 또 반대야 여기랑 그렇지? 그렇지.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작을 때 같은 자자니까 외우기 쉽죠? 네. 회계 자본이 세법 자본보다 큰 경우는 회계 자산이 세법 자산보다 큰 경우. 부채는 반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세법 부채가 회계 부채보다 클 때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작은 거지. 헷갈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이 두 가지 경우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하는데 이 유보 소득 처분,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 여러분 둘 다 동시에 외워서 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유보 소득 처분하는 경우만 딱 붙들어 매세요. 요거. 즉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클 때 또는 회계 부채가 세법 부채보다 클 때 유보 소득 처분하고 마이너스 소득 처분은 그렇지 그 반대이다 이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실제 사례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께 됩니다. 자, 해보죠. 사례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줄이에요. 딸랑 두 줄. 근데 이 소득 처분 이제 여러분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요 설명드리는 내용을 여러분 이제 숙달 되시면 되게 간단하게 소득 처분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뭐 5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이 사례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은 꽤 걸려요. 이게 회계랑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회계가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회계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법인세 이 유보소득 처분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어요. 우리 모두는 세법 선재가 아니다. 겸손하셔야 돼. 자꾸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회계를 먼저 또 알아야 돼.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럼 회계 먼저 합시다.
제가 목사 같네요. 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거래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자, 거래를 먼저 볼게요. X1년 토지 5만 원 취득. 거래죠. 즉, 이 거래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돼. 즉, 토지를 샀네. 5만 원 주고. 그럼 뭐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현금의 감소 5만 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5만 원. 그와 동시에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 5만 원. 즉 재무상태표에 토지 5만 원 증가, 현금 5만 원 감소네. 그렇게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쳤겠네. 자, 그다음. 근데 이 X1년도에 여러분 이 토지라는 이런 걸 구입할 때는 또 이게 세금을 내요. 지방세인데 취득세야. 이 지방세라는 게 지방정부, 즉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이런 시군 이런 애들이 즉 지방정부가 뜯어가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 살 때 이런 취득세 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이 토지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지. 지출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취득세 10,000원 지출인데 일단 현금 10,000원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 회계는 복식북이잖아. 그러면 현금의 감소와 동시에 또 뭔가 영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요 취득세라는 건요, 여러분. 세금이니까 뭐 이거 뭐 비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회계입니다. 요 취득세 10,000원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요. 그러면 결국 재무상태표에 토지 금액은 얼마로 기록될까요? 요 취득, 요 거래를 딱 제대로 기록했다면 재무상태표의 토지 금액은 즉 재무상태표라는 장부의 토지 금액은 즉 토지 장부 금액은 6만 원으로 기록됩니다.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거 회계입니다. 자, 그리고 X5년에는요. 이 토지 전부를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7만 원에 처분했죠. 자, 그럼 요거 여러분 회계인데 자, 일단 장부 금액 6만 원짜리 토지를 처분했죠. 얼마 현금을 받고 7만 원. 그럼 현금 7만 원 증가하겠네. 그리고 이제 토지라는 자산이 처분으로 인해 제거됐죠? 없어졌죠?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이 자, 장부 금액 얼마였죠? 6만 원이었죠? 6만 원 감소겠네. 자, 6만 원짜리 장부 금액 토지를 7만 원에 처분했으니 그렇지. 처분 이익이 10,000원 발생했네. 자, 요거래 여러분 회계 기록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자, 회계였고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X1년도에 어떤 거래가 있었나요? 토지 5만 원 취득했죠. 그럼 뭡니까? 재무상태표 자산, 즉 토지가 5만 원 증가했겠네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네, 취득을 위해 쓴 5만 원 현금이 감소했겠죠. 자, 그리고 X1년 취득세 10,000원씩 치르는데 얘는 일단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즉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요 취득세는 뭘로 처리한다? 그렇지. 그 취득된 자산의 뭡니까? 취득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럼 뭡니까? 요 취득세 10,000원 또한 재무상태표에 자산 토지를 10,000원 증가시키겠네. 그리고 취득세 내기 위해 현금 썼으니까 현금 10,000원 감소하겠지. 그래서 결국 이 토지라는
이 자산의 증가 금액은 총 6만 원이 된다는 사실. 자, 그런데 삽질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씩. 즉, 이 취득세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원가, 즉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토지라는 자산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지. 잘못 회계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기업회계 관점에서.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은 뭐라고 개정 과목을 하냐면, 여러분,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으로, 즉 어쨌든 얘도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처리했다면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비용, 즉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이 10,000원 증가했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비용 10,000원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죠. 그러면 비용이 10,000원만큼 증가했다. 근데 비용은 뿔을 달고 있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비용의 증가는 이익의 감소죠. 수익 빼기 비용의 결과가 이익이잖아. 근데 그 비용이 증가했대. 마이너스랑 뿔을 달고 있는 아이가. 그럼 이익은 감소하는 것이 그만큼. 자, 그러면 이익이 누적된 결과가 뭐라고 했지? 이익잉여금. 얘는 뭐라고? 자본이야. 그럼 결국 비용의 증가는 이익의 감소, 그 이익이 쌓인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지. 오타네, 그지? 오타야. 오타입니다. 감소입니다, 여러분. 감소. 자, 그리고 돈을 썼으니까 현금 감소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이점을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취득세를 자산으로 처리하든 비용으로 처리하든 현금의 감소는 분명한 사실이다. 차이가 없다 이거지. 하지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증가 동시에 자본, 어떤 자본?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지. 여러분 요거 분명히 하셔야 돼. 비용 10,000원의 증가는 당기순이익, 이익 10,000원의 감소, 그 당기순이익, 즉 이익이 누적된 결과가 뭐라고? 이익잉여금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다? 비용의 증가는 그렇지. 당기순이익의 감소, 그리고 자본, 이익잉여금의 감소지. 자, 2005년 어떤 거래가 있었나요? 토지를 7만 원에 처분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7만 원 처분 거래는요, X1년도에 취득세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X1년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각각에 따라 영향을 받아 또 달라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취득세를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X1년도에 자, 처분 직전 토지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구입 가격 5만 원에 취득세 10,000원이 더해져 6만 원이겠죠? 자, 이 장부 금액 6만 원짜리 토지를 처분합니다. 얼마 받고? 7만 원 현금 받고. 그러니까 뭐야? 일단 현금의 증가 7만 원.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현금 7만 원 증가. 그리고 여러분, 토지 처분했으니까 제거됐죠, 장부에서. 그렇지. 재무상태표 자산인 토지가 6만 원 감소하고. 자, 6만 원짜리 장부 금액 토지를 7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 처분 이익. 요거 이익이죠? 손익계산 항목입니다. 즉 10,000원. 손익계산서 처분이익 10,000원이 증가했겠지. 자, 여러분 이익의 증가는 뭐라고? 그렇지. 그 이익이 누적된 결과인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했죠. 자, 취득세 10,000원을 X1년도에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이러한 그렇죠? 네. 즉 X1년 취득세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자, X5년에 토지를 7만 원에 처분했을 경우 그 처분 거래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지. 자, 이제 X1년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따져볼까요? 자, 처분 직전 토지장부 금액은 얼마? 5만 원입니다, 여러분. 6만 원 아닙니다. 왜? 지금 취득세 만 원을 X1년도에 뭘로 처리했어? 토지의 취득원가가 아닌 즉 자산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뭘로? 비용으로 처리했잖아. 그러니까 토지 장부 금액은 5만 원 플러스 만 원이 아니라 그냥 5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얼마 받고 처분했어요? 7만 원. 그러니까 뭐다? 현금 7만 원 증가. 그치? 재무상태표 항목이고요. 현금은. 자, 그리고 처분에 의해 토지가 제거되었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자산인 토지가 5만 원 감소했겠네? 자, 그리고 장부금액 5만 원짜리 토지를 얼마 받고 처분했다? 7만 원 받고. 그럼 뭡니까? 처분이익이 2만 원 발생한 거지. 증가한 거지. 처분이익은 손해계산서 항목이죠? 자, 이익 2만 원의 증가. 결국 그 이익이 누적된 결과인 이익잉여금. 즉 자본이 2만 원 증가하는 거겠지. 그치? 여러분 요거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무조정을 해봅시다. 세무조정을.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 응? 만약에 이 취득세 만 원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은 이 취득세를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일치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만 원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회계자산과 세법자산, 즉 회계도 토지를 6만 원으로, 세법도 토지를 6만 원으로 기록한 거니까 회계와 세법 간에 자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자산 차이가 없으면 유보로 소득 처분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할 이유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회계 자산이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클 때 유보로 소득 처분. 부채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고 했잖아. 자, 그럼 또 이 얘기네. 그러면 만약에 취득세를 회사가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배해서 취득세 만 원 지출한 거를 비용으로 처분한 거야. 처리한 거야. 근데 세법은 뭐야? 그걸 인정해? 아니라니까. 세법은 뭐라고요? 기업 회계 기준과 일치하는 거야.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거에 일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 법인세는 기업 회계 기준과 같은 의견인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그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배해서 처리한 거지. 뭐? 그렇지. 취득세 지출한 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거야. 자산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그럼 뭐다? 그렇지. 회계상으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 지금 회사가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배해서 처리한 거야. 어쨌든 위배해서 처리해서 회계상 지금 자산은 얼마예요? 그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자산 금액이 6만 원이어야 되는데 그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배해서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거야. 위배한 결과 자산 금액은 얼마 기록되어 있다? 5만 원인 거야.
근데 법인세는 어떤 자산 금액이 얼마여야 된다고 하는 거야? 6만 원이란 거지. 기업회 기준이니까. 그러면 회사가 결국 취득세 10,000원 지출한 걸 세금과 공과로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렇지, 회계 자산이 세법 자산보다 작아 커. 회계 자산이 얼마인데? 5만 원. 세법 자산은 6만 원이라니까. 그럼 뭐야?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크네? 10,000원만큼? 그래. 그럼 뭐야? 그 10,000원에 대해 소득 처분하는 거야. 뭘로? 유보 마이너스 유보. 유보.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클 때는 유보로 소득 처분하잖아.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죠, 이제? 자, 그럼 실제로 우리 세무조정을 해봅시다. 자, 2001년도에 두 개의 거래가 있었죠. 그렇지. 5만 원 현금 지출하면서 토지를 구입했고, 10,000원 취득세를 지출하며,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회사입니다. 회사가 취득세 10,000원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 기업회 기준 위배입니다. 일단 근데 회사가 기업회 기준을 위배해서, 이거 기업회 기준 아닙니다. 회사입니다. 회사가 기업회 기준을 위배해서 이 취득세 1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토지라는 자산은 5만 원 증가하고 현금은 5만 원 감소했겠지.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비용, 즉 세금과 공과하는 비용이 10,000원 증가했겠지. 그로 인해 당기순이익 10,000원이 감소했을 거고,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 없는 자본이 10,000원 감소했겠지. 또 오타네. 그리고 10,000원 썼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10,000원은 감소했네. 자, 법인세법입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라고? 그래, 기업회계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돼. 뭐라고? 그래, 취득세 10,000원 지출한 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 근데 지금 회사가 엉뚱하게 한 거지. 자, 그러면 법인세법 관점에서 이 취득세 10,000원이 토지 구입에 들어간 5만 원에 더해져서 결국 재무상태표의 토지라는 자산은 6만 원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지. 현금은 6만 원 감소한 거지. 여러분, 현금은 회사가 이 취득세 1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든 자산으로 처리하든 현금 6만 원 감소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지. 돈 쓴 건 불변의 사실이잖아. 그치? 6만 원 돈 쓴 거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뭐 비용으로 처리하든, 그치? 자산으로 처리하든 영향이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자,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죠. 그래픽으로. 자, X1년도에 토지 5만 원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와서 세금 내래. 취득세 10,000원. 그래서 취득세 10,000원을 추가로 또 지출한 거지. 자,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 토지 구입 5만 원은 당연히 토지고, 그리고 이 구입에 따르는 취득세 지출한 거 10,000원 역시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한 거야? 잘못한 거지. 이 10,000원의 취득세 지출한 거를 비용으로 처리한 거야. 이 빨간색, 그렇죠? 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토지라는 자산으로 기록해야 될 10,000원을 회사가 비용으로 기록하는 삽질을 한 거지. 세법은 회사의 회계 처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취득세 10,000원 지출한 거는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 10,000원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자, 어쨌든 회사의 삽질로 인해 자,
요거 제가 이무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자산이라는 게 여러 자산의 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산이 그냥 토지 이외의 자산 금액이 그냥 4만이라고 할게요. 4만. 네. 6만이라고 할게요. 6만. 5만이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5만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무슨 얘기라고요? 네. 토지 이외의 자산은 5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를 구입했어요. 근데 회사가 토지 구입에 따르는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는 5만 원만 증가하죠. 자, 그러면 토지 이외의 자산이 5만 원 있었고 토지 5만 원 증가되었으니 자산 총 금액은 10만 원이 되지. 부채는 그냥 제가 임으로 7만 원 있다고 합시다. 지금 부채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그러면 회계 등식에 따라 자산이 10만 원이고 부채가 7만 원이니 자본은 3만 원이라 이거지. 자, 그러면 회계상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기록되었겠지. 자, 이제 세법 재무상태표를 그려볼까요? 자, 토지 이외의 자산은 회사나 세법이나 똑같다. 즉 얼마다? 5만 원이다. 그런데 세법은 회사와 달리 이 취득세 만 원을 뭘로 처리했다? 비용이 아닌 토지로 처리한 거지. 그러면 세법 관점에서 토지라는 자산은 얼마다? 6만 원인 거지. 그러면 토지 이외의 자산 5만 원에 토지 6만 원이 더해져서 세법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얼마다? 11만 원인 거지. 자, 부채는 똑같다. 회계나 세법이나 차이 없지? 그러면 회계 등식에 따라 자산이 11만 원이고 부채가 7만 원이니 자산에서 부채 뺀 금액인 자본은 얼마다? 4만 원인 거지. 여러분, 회계 등식 떠올려 보세요. 부채는 지금 얘는 우리 지금 따지지 않는 거야. 취득세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본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결국 부채는 영향이 없어 지금. 우리 부채는 얘기하지 말자니까 지금. 그러면 이 자본 차이가 왜 난 거야? 회계자본의 세법자본이 차이가. 그래. 이 취득세 만 원을 회사가 뭘로 처리한 거야? 토지의 취득 원가가 아닌 뭘로? 비용으로 처리했잖아. 근데 세법은 뭐로? 토지로 처분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만 원 더 큰 거지. 그치? 그럼 회계 등식을 떠올려봐. 회계 자산이 세법 자산보다 만 원 크니 결국 종속적으로 회계 자본이 세법 자본보다 만 원 작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결국 여러분 어떤 때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고? 그래. 회계 자본과 세법 자본이 불일치할 때 그 차이 금액을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하잖아. 그리고 회계 자본과 세법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산 차이 또는 부채 차이로 인한 거지.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자산 차이로 인해 자본 차이가 발생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구분하기로 했지. 어떤 경우에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고 했지? 그래.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그런 만 원 큰 경우에는 뭘로 처분해?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결국 자본 차이가 나면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 이 자본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사례의 경우 자산 차이로 인한 거네.
그러면 이 자산 차이, 즉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10,000원 큰 거가 큰 이유 때문에 자본 차이가 발생한 거네. 그러면 결국 뭐다? 그렇지. 자산,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거지. 즉 유보 10,000원. 이렇게 소득 처분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호흡이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힘들어해. 근데 이거 자꾸 해보셔야 돼. 익숙하면.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게 이게 맞물려 들어가요.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는 토지를 비용으로 처리했잖아. 근데 세법은 뭐야? 야, 그게 무슨 비용이야. 토지, 자산이지. 그럼 뭐야? 제가 임의로 넣었어요, 여러분. 이 취득세 10,000원 비용 처리한 거 외의 비용이 제가 그냥 10,000원이라고 잡은 거예요. 10,000원이라고. 알았지? 자, 그럼 여러분 회사가 취득세 지출한 거 10,000원을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렇지. 세금과 공과 10,000원 이외의 비용이 얼마라고? 10,000원 있었고 거기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10,000원 추가되었으니 결국 회사 손익계산서는 비용이 얼마다? 20,000원인 거지. 근데 세법은 야 무슨 취득세가 비용이야. 자산이지. 그러니까 뭐야? 회사 세법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그래. 세금과 공과를 뺀 나머지 비용만 있는 거지. 즉 10,000원인 거지. 회계 비용과 회사 비용과 세법 비용 간에 10,000원만큼 차이가 있네. 수익은 그냥 똑같다고 제가 가정했어요. 수익 얘기를 하지 맙시다 지금. 비용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회계 비용과 세법 비용 간에 10,000원 차이가 있네. 회계 비용이 20,000원, 세법 비용이 10,000원. 그럼 뭐야? 수익이 30,000원이고 회계 비용이 20,000원이니까 당기순이익 얼마? 10,000원인 거지. 근데 세법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돼? 수익은 똑같이 30,000원이야. 근데 비용이 얼마라고? 10,000원. 그러니까 각 사업의 소득 금액 얼마다? 그래. 입금에 송금 뺀 건데 입금이 얼마인 거야? 30,000원. 송금이 얼마인가? 10,000원인 거지. 그럼 각 사업의 소득 금액은 얼마? 20,000원인 거지. 그렇지?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의 소득 금액 간에 10,000원 차이가 나네. 그럼 뭐야? 그리고 어떤 게 차이 나는 거야? 그렇지. 비용, 손금이 차이 나는 거지. 회계상 송금은 얼마야? 20,000원. 세법상 송금은 얼마야? 10,000원. 자, 회계상 이 세금과 비용 잡은 거는 세법상 송금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라니까. 그럼 뭐야? 손금 산입, 송금 불산입. 그래, 송금 불산입인 거지. 그렇구나. 당기순이익 10,000원에 손금 불산입 10,000원. 가산조정, 차감조정. 가산조정이지. 10,000원 더해져서 각사분수 금액이 20,000원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일단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회사는 취득세 10,000원 지출한 거를 비용으로 잡은 거지. 세법은 뭔 개소리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비용이 아니라 자산인 거지. 그러면 회계상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비용이 얼마라고? 20,000원. 세법 손익계산서상 비용은 얼마야? 10,000원. 비용이라는 게 송금이잖아, 그지? 그러면 손금 차이가 발생했네. 자, 그러면 어쨌든 회계 비용과 세법 비용이 차이가 나니까 이 회계 수익에서 비용 뺀 게 당기순이익이고 세법에서는 이 수익에서 비용 뺀 게 각사변의 소득 금액이잖아. 그럼 뭐야? 비용의 차이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각사변의 소득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겠지. 당기순이익과 각사변의 소득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세무조정 들어가지? 어떤 세무조정? 가산조정 또는 차감조정. 가산조정은 뭐야?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차감조정은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이잖아. 그럼 지금 이건 어떤 경우지? 그렇지. 회사 비용은 얼마? 20,000원. 세법 비용은 얼마? 10,000원. 비용이 송금이잖아. 회사 송금 얼마? 20,000원. 세법 송금 얼마? 10,000원.
이 회사의 비용 2만 원 중에 세법이 비용으로 보지 않는 1만 원 있네? 드러내야지. 뭐야? 법인세법 비용을 안 보는 건 어떻게 한다고? 드러낸다. 손금불산입인 거지. 손금불산입은 뭐니? 비용이 주는 거잖아. 손금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가산조정이 되는 거지. 당기순이익에 가산조정 들어가니까 각사분석 금액은 그만큼 커지겠지. 요 돌아가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앞에서 가산조정, 차감조정, 즉 그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오셔야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지. 앞에 지금 여기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흔들리시는 분은 이 유보소득 처분 나오면 또 막 흔들립니다.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새롭게 지금 들어오는 유보소득 처분이 깔끔하게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결국 손금불산입 10,000원 세무조정과 그렇지. 유보 10,000원 소득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결국 뭐다? 그래요. 손금불산입 10,000원 그리고 유보 10,000원 소득 처분. 요 두 개의 세무조정이 이제 발생하는 거지. 왜? 왜 그 두 개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취득세 10,000원을 토지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뭘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송금물산입 10,000원, 유보소득 처분 10,000원. 이러한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결국 뭐다? 세법 자본이 얼마? 4만 원. 근데 회계 자본 얼마? 3만 원. 즉 10,000원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네. 근데 요 세법 자본과 회계 자본의 차이는 결국 뭐다? 세법 자산과 회계 자산의 차이다 이거지. 즉 자본 차이 10,000원, 자산 차이 10,000원.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거지. 즉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얼마만큼 더 뚱뚱해? 10,000원만큼 더 뚱뚱한 거지. 즉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10,000원만큼 더 큰 거지. 세법 자본이 회계 자본보다 10,000원 더 클 경우에는 무슨 소득 처분? 유보 소득 처분인 거지. 동전의 양면처럼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더 뚱뚱하지. 얼마만큼? 10,000원만큼.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더 크네. 그럼 뭘로 소득 처분한다고? 역시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거지. 그렇지? 자본 차이, 자산 차이 10,000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들어간다.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거지. 자, 그럼 여러분, 아니 도대체 그러면 자본으로 따지는 겁니까? 자산으로 따지는 겁니까? 자산 보고 따집니다, 여러분. 자산 보고. 자본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 법인세법 그 본문을 보면 얘네들이 바보같이 이 자본으로 기술해요. 이게 일본 자, 내가 뭐 흥분해봤자 뭐해? 그러니까 일본 이 법인세법을 이게 번역해 와가지고 그래.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자산 차이를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본 차이를 유보로 처분한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 우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 자산 차이로 인해 즉 어떻게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클 때 그 차이 금액만큼을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남기면 돼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례는 어떤 사례예요? 그렇지. 세법 자산과 회계 자산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소득 처분한다. 뭘로?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어떤 경우 유보? 그렇지. 세법 자산이 회계 자산보다 더 클 경우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남기시면 돼요.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지금 사례로 쭉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게 계속 머릿속에 그게 쌓이고 숙달이 되고 잘 돌아가면 여러분 나중에 응용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 이해하기 귀찮아서 이 결론만 외우시는 분은요 실력이 안 늡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찬찬히 제 설명을 따라와서 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구나를 머릿속에 그 환해진 느낌과 동시에 이해하신다면은 실력이 이제 계속 붙어요. 그분들은 눈동이 올라가듯. 근데 이거 이해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래 나 귀찮아. 그냥 어쨌든 뭐 따져보니까 세법자산이 회계자산보다 크면 유로스도 저번 이렇게만 떨렁 외우시는 분은 실력이 안 늡니다.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죠.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느낀 게 그거 하나예요. 불변의 진리는 뭐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지. 열심히 하신 만큼 실력은 일취월장하는 거죠. 그리고 뭐 떨렁 하나만 외우시면 실력이 거기서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 정리한 거예요. 그래픽으로. 뭐다? 네, 결국 이거지. 취득세 10,000원을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법은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럼 뭐다? 그렇지. 일단 회사는 비용으로 시켰는데 세법은 그거를 자산으로 본다 이거지. 그러면 회사가 잡은 이 비용을 세법을 인정한다? 불인정한다? 인정 못하는 거지. 그럼 뭐다? 손금불산입 10,000원. 그치? 회계 비용과 이 세법 비용 간의 차이가 나면 즉 회계로 비용 잡은 20,000원 중에 10,000원만큼을 세법은 손금을 그걸 인정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손금불산입 10,000원. 즉 당기순이익 10,000원에 손금불산입 10,000원이라는 가산 조정이 더해지니까 각사변 소득 금액은 그만큼 뚱뚱해지는 거지. 요 세무조정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자산으로 안 잡고 비용으로 잡았고 세법은 자산으로 잡았으니까 회계자산과 세법자산 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 회사는 자산으로 안 잡았고 세법은 자산으로 잡았으니 그만큼 즉 세법자산이 더 큰 거지. 그럼 뭐야? 세법자산이 회계자산보다 더 큰 거지. 그럼 뭐야? 유보수도 처분이 되는 거지. 10,000원 유보. 이래요 여러분. 요게 뭡니까? 그렇지. 세법자산과 회계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고 요건 뭐다? 그렇지. 요 회계비용과 세법비용 간의 불일치에 대한 가산조정인 거지. 결국 요 한 줄은 뭐다? 그렇지. 소득처분 세무조정과 그렇지. 요 선금물산입 세무조정 그 두 개가 결합된 결과지. 자, 그럼 여러분 회계순환 과정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회계순환 과정을 이 손금불산입 10,000원의 세무조정은요. 결국 뭐다? 여러분 세법이 회사가 비용으로 잡았는데 세법이 비용으로 안 보잖아. 그럼 손금물산입 10,000원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뭐야? 회사는 비용으로 10,000원을 비용으로 잡았는데 세법이 10,0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뭐야? 회사 이익과 세법 이익이 다른 거지. 그럼 뭐야? 회사 그 이익이 쌓인 게 이익잉여금이잖아. 그러면 이익의 차이는 이익잉여금 차이인 거고 결국 뭐야? 회사 이익과 세법 이익이 다르면 회사 이익잉여금과 세법 이익잉여금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뭐야? 자본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것도 이해가시죠 여러분? 즉 손금불산입 10,000원만큼의 차이가 났다는 얘기는 회사 이익과 세법 이익, 즉 세법 이익을 뭐라고 해? 각사분수금이라고 하고 회사 이익은 뭐라고 그래? 회계이익은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잖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회사가 비용 10,000원 잡았는데 세법은 그 비용 10,000원을 인정 못해. 그럼 손금불산입 10,000원 가산조정이 발생하죠. 그러면 손금불산입 10,000원 가산조정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회사 당기순이익과 세법 이익 있잖아. 세법 각사분수소득 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회사 이익과 세법 이익 간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 비용 10,000원만큼. 그럼 뭐야?
그 이익이 쌓인 게 이익요금이잖아. 자본이지? 그럼 뭐야?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인데 비용의 차이가 발생했어. 수익은 우리 논하지 맙시다. 그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래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때는 그 이익이 쌓인 결과물인 이익요금 차이가 발생한 거지. 아하. 회계 이익잉여금과 세법 이익잉여금의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즉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면 우리 뭐다? 그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로서 주관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다? 자본의 차이는 자산의 차이로 귀결되고 자산의 차이가 결국 뭐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속도로 연결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러면 이 자본의 차이. 여러분, 회계등식 떠올리셔야 돼. 회계등식. 회계등식이 뭐였지? 자산, 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살짝 변형합시다. 등호 오른쪽에 있는 부채를 등호 왼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뭐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 회계등식입니다. 회계등식. 뭐다? 자산이 더 크거나 또는 자산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더 작거나 그런 경우에 자본이 더 큰 거지. 이거 회계등식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X1년도 세무조정을 배워봤고 이제 X5년도 어떠한 세무조정이 있어야 하는지를 배워봅시다. 자, X5년도에 토지를 7만 원에 처분했죠. 자, 그럼 회사는 기업회계 아닙니다. 기업회계 기준 아니에요. 회사입니다. X1년 취득세 10,000원 지출한 거를 비용으로 처리했지? 자, 그러면 이 10,000원 지출한 걸 토지 취득 원가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결국 처분 직전 토지로 기록된 금액은 얼마다? 5만 원인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처분했어. 즉 이 장부 금액 5만 원짜리 토지를 얼마 받고 처분한 거야? 7만 원 받고 처분한 거지. 그럼 현금이 일단 7만 원 증가했을 거고 토지는 처분했으니 제거되었겠지 장부에서. 즉 재무상태표에서 토지 5만 원 감소되었겠지. 자, 5만 원짜리 장부 금액 토지를 7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 즉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얼마? 2만 원 증가한 거지. 이익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의 증가, 이익잉여금의 증가, 즉 자본의 증가인 거지. 결국 이 처분으로 인해 회계 자본은 얼마만큼 증가했다? 2만 원 증가한 거지. 자, 이제 법인세법 갈게. X1년도에 취득세 10,000 원을 자산으로 처리했지? 그러면 처분 직전, 즉 X5년 처분 직전 토지 장부액은 얼마? 6만 원인 거지. 5만 원 더하기 10,000원. 그러면 그 장부 금액 6만 원짜리 토지를 얼마 받고 처분했어? 7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현금 7만 원 증가. 얘는 변함이 없네. 차이가 없네. 자, 그런데 토지 장부 금액 얼마라고? 6만 원. 그게 처분을 해 제거되었으니까 재무상대표 6만 원 감소치. 자산. 자, 장부 금액 6만 원짜리 토지를 7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 처분이익 10,000원 증가한 거지. 그러면 이익이 10,000원 증가한 거지. 자, 그러면 이익의 증가 10,000원은 그렇지. 이익잉여금의 증가 10,000원인 거지. 즉 자본의 증가 10,000원인 거지. 그러면 이게 뭐야? 결과를 놓고 보니 회사는 자본의 증가를 얼마로 회계 처리한 결과가 나왔을까? 2만 원 증가. 근데 세법은 얼마? 아니야. 자본의 증가는 얼마야? 10,000원인 거야. 이런 거지. 그럼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소득처분 어떻게 돼? 자본의 차이가 발생했지. X5년도에. 왜? 왜는 쭉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X5년도 자본의 증가는 얼마야? 세법 관점에서는 10,000원인 거야. 근데 회사는 얼마로 처리한 거야? 2만 원.
세법 자본과 회계 자본의 차이가 발생했네? 그럼 뭐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따져볼게. 자, 토지를 7만 원에 처분했다. X5년도에. 자, 그러면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제대로, 즉 기업 회계 기준의 관점에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토지는 처분으로 인해 얼마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X1년도에 제대로 했다면 이 토지는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서 토지 장부 금액이 6만 원일 거야.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X1년도에. 결국 6만 원짜리 장부가 토지 6만 원. 얘를 7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 처분이익은 만 원인 거지.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기업 회계 기준이나 법인세법 관점이야. 즉 회사가 기업 회계 기준 관점에 따라 제대로 이렇게 처리했다면 세법도 그와 동일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이 나올 리가 없지. 그지? 근데 회사가 삽질한 거지. 뭐야. X1년도에 뭘로 처리한 거야. 그렇지. 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거야. 비용으로. 즉 토지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결국 회사는 뭐야. 회사는 그래. 토지 처분으로 인해 제거되는 금액은 6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으로 기록했겠지. 왜? 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했거든. X1년도에 토지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 회사는 장부금액 5만 원짜리 토지를 7만 원 갖고 처분했으니 이익이 얼마가 나와? 2만 원이 나오는 거야. 기업 회계신에 따라 처리했다면 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회사는 X5년도에 장부금액 5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이익이 2만 원 나오는 거지. 근데 왜 원래 이익이 만 원 잡혀야 되는데 만 원 더 많이 잡힌 거야. 그래. 뭐? X1년도에 토지로 잡아야 할, 즉 자산으로 잡아야 할 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한 결과로 인해 X5년도에 뭐야? 이익이 많아지는 거지. 세법은 뭐다? 기업회계는 똑같다. 그지? 설명 안 할게. 예. 그지? 그러면 세법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했어야 했다는데 회사는 뭐야? 그래. X1년도에 취득세 만 원을 토지로 안 잡고 비용으로 잡아서 그로 인해 X5년도 이익은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 잡힌 거지. 왜? 토지 원래 취득세를 토지원가로 처분했다면 6만 원이잖아. 근데 장부금액 얼마짜리 되는 거야? 취득세를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 5만 원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익이 만 원만큼 더 증가한 거야. 결국 뭐다? 회사와 세법 간의 이익 차이가 발생했네. 얼마? 회사 이익은 2만 원인데 세법 이익은 얼마? 만 원. 어라, 이익 차이가 발생했네. 그럼 뭐야? 돌아가야 돼. 머리가 돌아가야 돼. 이익 차이가 발생했네. 회계 이익과 세법 이익 간의 차이가 발생했네. 회계 이익은 얼마? 2만 원. 세법 이익은 얼마? 만 원. 뭐야? 이익 차이가 났네. 그럼 뭐니? 자, 내가 그냥 어, 그 요 오타 내고죠. 오타야. 네.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당기순이익은 그냥 2만 원을 할게. 그치? 당기순이익 2만 원. 자, 그럼 이 당기순이익은 뭐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 요 2만 원이 반영된 결과인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보지 마세요. 수익 비용은.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당기순이익보다 작겠어, 크겠어? 작겠지. 왜? 회사는 이익을 2만 원 잡았는데 세법은 이익이 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뭐다? 세법 이익, 즉 각사분수 금액은 회계이익보다 작겠지. 딱 요 만 원만큼. 그래서 뭐야? 회계이익은 2만 원인데 각사분수 금액은 만 원이라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가산조정이 있어야 돼? 차감조정이 있어야 돼? 그렇지. 각사분도 소득 금액이 회계액보다 작으니까. 이럴 경우에 뭘로?
차감 조정이 일어나겠지? 얼마만큼? 10,000원만큼.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회계이익은 20,000원이고 세법이익이 10,000원이면 결국 뭐야? 이익이 누적된 게 뭐라고? 이익여금이잖아. 그럼 뭐야? 이익여금 자본이잖아. 그럼 뭐야? 이익이 20,000원이면 그치? 그게 결국 자본으로 연결돼서 이 이익 차이는 결국 뭐야? 자본의 차이를 일으키는 거지. 그럼 결국 만약에 회계 자본이 7만이면 세법 자본은 얼마만큼 돼야 돼? 그렇지. 10,000원 작은 6만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 부채는 우리 똑같아. 알았지? 부채는 똑같아. 부채 계산 합시다 우리. 부채. 네. 그 부채 13만원이야. 그럼 여러분 회계등식도 올려야지. 자본 차이가 났는데 부채는 차이가 없대. 그럼 무슨 차이로 연결되겠어? 그렇지. 필연적으로 자산 차이로 연결되겠지. 그치? 네. 지금 여러분 머릿속이 막 실타래처럼 엉켜 있을 거야. 정리 잘 하셔야 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 회계이익은 얼마? 2만 원. 세법이익은 얼마? 10,000원. 그럼 뭐야? 회계이익이 만약에 2만이면 세법이익, 즉 각사반대수 금액이 얼마겠어? 10,000원 작은 10,000원이지.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돼요. 다시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잡한 그림인데 이거 알고리즘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랬지? 엉키면은 미칩니다. 다시 회계이익은 2만 원이야. 세법이익은 10,000원이네. 왜? 그래. 회사는 장부금액 5만 원짜리 토지를 7만 원 먹고 처분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이 2만 원 잡힌 거고. 세법은 장부금액 6만 원짜리를 7만 원 먹고 처분했으니 이익이 10,000원인 거지. 어쨌든 회계이익 2만 원, 세법이익 10,000원. 그러면 회계이익 2만 원인데 세법이익은 그보다 작은? 얼마 작은? 10,000원 작은 각사분수 금액이 얼마? 10,000원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회계이익이 2만 원, 세법이익이 10,000원. 이런 차이가 있을 때 만약에 회계이익이 2만 원이라면 세법이익, 즉 각사분수 금액은 얼마겠니? 이걸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돼. 얼마? 그래, 10,000원 적은 10,000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당기순이익 2만 원, 각사분수 금액 10,000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쏙 들어가는 세무조정은 뭐겠니? 가산조정이겠니? 차감조정이겠니? 가산조정이 뭐야? 당기순이익에 가산되어 각사분수 금액을 그만큼 뚱뚱하게 만드는 조정이잖아. 차감조정이 뭐니?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어 빼져가지고 그만큼 각사분수 금액을 줄여주는 거잖아. 그럼 지금 줄었니? 줄었잖아. 10,000원만큼. 그럼 뭐니? 가산조정, 차감조정. 차감조정이지. 오케이. 결론이 뭐니? 그래. 회계이익 2만 원, 세법이익 10,000원이면 그렇지. 회계당기순이익 2만 원이라면 세법 각사분수 금액은 10,000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오케이. 요 사이에 어떤 조정이 났을까? 차감조정 10,000원인 거지. 그럼 차감조정 뭐겠니? 손금산임이나 입금산임인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회계입니다. 회계순환과정. 이익의 차이는 뭘로? 자본의 차이로 귀결되는 거지. 그러면 회계이익이 2만 원일 때 회계자본이 7만 원이면 세법이익 10,000원일 경우 세법자본 얼마겠어? 회계자본보다 10,000원 작은 세법자본은 6만 원이 되겠지. 아, 이거 회계라니까. 이익의 차이는 결국 이익 경우에는 자본의 차이로 연결되잖아. 결국 회계이익이 세법이익보다 10,000원 크면 회계자본이 세법자본보다 큰 거지. 그럼 뭐니? 회계자본이 세법자본보다 클 경우에는 자본의 차이가 발생했네? 즉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처분이 발생하겠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 거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어떤 걸 써야 되냐 이거지 이제. 그래. 그때 회계등식을 이용하는 거야. 부채는 우리 얘기 없었지, 그지? 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회계부채나 세법부채나. 그러면 이제 회계등식 떠올려 봐야 돼. 회계자본, 세법자본이 차이가 나. 부채는 똑같아. 그럼 뭐야? 회계자산과 세법자산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뭐야? 회계자본이 7만, 부채는 똑같이 13만이야. 그럼 회계자산 얼마겠니? 20만인 거지. 이거 내가 그냥 만든 숫자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 회계자산이 20만일 때 세법자산은 얼마일까? 그렇지. 회계자본이 7만이고 세법자본이 6만이니까 회계자산은 근데 회계자산이 20만 원이다. 그럼 세법자산은 얼마가 될 거야? 19만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회계이익 2만 원, 세법이익 그보다 만 원 작은 만 원이다. 그럼 결국 뭐다? 회계이익 2만 원, 세법이익 즉 각사변수 금액 만 원. 요 차이 조정해야 되는 거지. 무슨 조정? 차감 조정. 이익의 차이는 무슨 차이다? 자본 차이. 그러면 자본의 차이, 즉 회계자본과 세법자본 간의 차이가 있네. 그러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처분이지. 자, 그러면 유보냐 마이너스 유보냐 어떤 소득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건 뭘로 처리한다고? 세법자산이 회계자산보다 크다면 유보소득처분. 세법자산이 회계자산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유보소득처분인 거지. 그럼 뭐야 이 경우에는 지금 세법자산이 회계자산보다 적지. 클 때는 유보소득처분, 적을 때는 반대. 마이너스 유보소득처분이 되는 거지. 자, 정리하면 결국 이 얘기죠. 세법 자본이 6만 원이고 회계 자본이 7만이죠. 그럼 자본 차이 만 원 발생했네. 그건 동전의 양면처럼 결국 뭐다? 세법 자산 19만일 경우 회계 자산 얼마라는 얘기야? 20만 원. 즉 자산 차이 10만 원이 나는 거지. 그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계상 자본이 세법 자본보다 지금 뚱뚱한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무슨 소득 처분으로?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얘기지. 즉 결국 이 자본의 차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산 차이로 연결되고 이 자산 차이로 우리는 뭘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 또 하는 거고. 결국 뭐다? 종합하면 그렇지. 회계 이익 2만 원, 세법 이익 만 원. 그거에 대해서 뭐야? 차감 조정, 즉 입금 물산입 만 원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지. 이건 차감 조정이죠. 이 차감 조정은 뭐에 대한 조정이지? 그렇지. 회계 이익과 세법 이익 간의 차이에 대한 조정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차이에 대한 세무 조정이 있다면, 즉 회계 이익과 세법 이익 간의 차이가 난다면 뭐야? 이익의 차이는 자본의 차이로 귀결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렇지. 자본의 차이로 연결되는 거지. 즉 회계 자본이 세법 자본보다 뭐야? 만 원 큰 거지. 자본의 차이가 발생했지. 그럼 뭐야? 자본의 차이는 우리가 회계등식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산의 차이로 연결되는 거지. 자본이 회계 자본이 세법 자본보다 크다면 그건 뭘로? 자산의 차이로 연결돼서 그렇지. 그 자산 차이를 통해 우리가 유보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